승자는 명예를, 패자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승부. 그것이 10번기다. 역사 속의 10번기는 중국 청나라 시대에 시작되었다. 청나라의 국수 황룡사와 서상우의 혈루 10국과 범서병과 시양하의 당호 10국. 혈루, 피눈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만으로도 당시 10번기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0번기는 현대바둑으로 옮겨오면서 활짝 피어났다. 그 핵심에는 최근 별세한 오청원이 있었다. 현대 심포석의 창시자 오청원. 불멸의 기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그에게 최고의 명예를 안겨준 것은 10번기였다. 수많은 이들과의 10번기를 치룬 오청원. 당시 10번기의 대가는 치수고치기였다. 남은 바둑 인생을 송두리째 건 위험한 승부였다. 조치훈 구단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기타니. 오청원의 가마쿠라 대국에서 제한 시간을 9분 남긴 기타니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코피를 쏟고 말았다. 기타니는 오청원에게 연곡 후 패배했고 연패를 끊기 위해서 오랫동안 길렀던 장발을 싹둑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10번기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이후 승부 대신 제자 육성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10번기 상대 후지사와는 일본 기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품속에 사표를 품고 10번기를 두었다. 하지만 그 역시 오청원에게 무릎을 꿇었고 하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승부사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패배, 그것이 10번기의 숨겨진 발톱이다. 승자는 천하를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담대한 승부. 그 승부가 가져오는 후폭풍으로 인해 당대의 1인자들에게조차 10번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래서 10번기는 70년간 긴 잠에 빠졌다. 하지만 팬들은 언제나 10번기를 꿈꾸고 있었다. 승자와 패자의 명암에서 오는 승부의 명쾌함. 인생을 모두 건 강렬한 한판의 바둑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 오청원의 10번기는 중일전쟁 직후 시작되어 바둑의 발원지 중국과 현대 바둑의 메카 일본의 대리전 성격을 띤 자존심 대결이었다. 그리고 2014년 한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바둑계 양대 산맥의 대결, 그 건곤일척의 승부에 이세돌과 구리가 기꺼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세돌, 구리, 그들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웅이다. 83년 동갑내기 현존하는 최고의 라이벌. 수많은 세계대회 수상은 물론 화려한 전투바둑의 본능까지 꼭 닮아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두 개의 태양, 이세돌과 구리가 있었기에 10번기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10번기의 태동은 몇 해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두 기사의 바람과는 달리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10번기의 기대가 피어오르고 사라지기를 여러 번. 몇 번의 무산 끝에 드디어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其实很多事情真正举办都是很简单的。当我听说，就当我在那个点上遇到了这个石盘棋的这样一个机会，然后又把这个整个故事讲完了以后，我用了半个小时决定做这个比赛。 이장건 회장님 이렇게 처음 뵀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배 결승전에서 제가 2대1로 반직반직으로 이겼던 그것 때문에 아마 이장건 회장님 구리의 정말 광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승부가 뭔가 구리구단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승부에선 제가 이겼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은 구리가 앞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리장건 회장의 강력한 서포트로 드디어 필승의 라이벌 이세돌과 구리가 지금 막 10번기 무대에 섰다. 10번기 성사 전까지 18승 1무 17패의 상대 전적으로 그들을 호적수로 칭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세계대회 16회 우승과 7회 우승의 차이에서 보여지듯 이세돌은 10여 년 넘게 세계 무대에서 굴리며 쓰며 구리의 전성기는 5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세돌과 구리를 같은 격으로 보지 않고 10번기 승부 자체가 이세돌이 손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의 바둑 인생에 있어서의 반환점, 바로 10번기다. 그들은 치수 고치기 대신 상금 승자 독식이라는 대가를 걸었다. 500만 위안,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상금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돈은 사실 그다지 중요치는 않습니다. 일단 명예가 가장 중요한 거죠. 70년 전에는 그 승부의 그런 지면은 뭐 진짜 은퇴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너무 좀 일반 그 아마추어 분들이 바로 팬분들이 느끼기엔 좀 그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긴장감을 어떻게 높일까라는 측면에서 승자 독식을 한 겁니다. 세계의 승부를 앞두고 중국 언론은 이미 떠들썩하다. 대륙개별 구리의 패배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세돌은 본인 스스로 10번기의 승리를 확신했다. 일단은 구리구단과 뒀을 때 초입기를 제가 먼저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거 하나만 따져봐도 그렇고 또 구리구단이 3시간짜리는 그래도 흐름은 조금이나마 그 이후부터의 흐름 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구리구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4시간짜리라 그러면 구리구단이 더 집중력이 흐려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돌은 이번 10번기에 함께할 파트너로 이창호의 동생 이영호 씨를 낙점했다. 단연간 중국에 거주한 이영호는 1년 동안 이세돌의 든든한 오른팔이 돼주었다. 제가 중국에서 주로 저희 형이 이창호 구단이 한 96년, 7년도부터 제가 옆에서 같이 세계대회를 하면은 음식 같은 거 여러 가지 방면을 제가 신경을 써줬는데요. 그러면서 아마도 2000년도, 한 2001년도, 2년도부터는 이세돌 사범도 거의 이제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자주 중국에 와서 그때부터 친분이 쌓였고, 또 그 10번기를 주최하는 프로기사도 저랑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해서 이세돌 사범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이 맞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국의 아침, 이세돌이 먼저 대회장으로 나왔다. 멀리 캐나다에서 건너온 가족들이 함께한다. 반상 위에서는 모두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이세돌이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부드럽다. 10번기의 중압감을 가족의 사랑으로 풀 수 있을까? 보통의 대회와는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신랑이 10번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만큼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되게 부담되고 선수 생명에 지장이 미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럴지도 모르는 시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부담되긴 하는데 자기는 즐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똑같죠. 아, 즐겼으면 좋겠고 또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네. 比赛开始后，新闻媒体有15分钟的自由摄影时间。现在开始。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10번기가 70년 만에 드디어 부활했다. 저도 세계대회를 한 몇 번 결승을 치렀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치렀던 2001년도 어떤 LG배, 그때 그 기분 혹은 그 기분보다 더 좀 들떠 있었고 부담도 됐고, 하여튼 한 번도 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세돌과 구리의 초반, 둘의 목표는 다르다.
구리는 좌하귀 쪽에서 실리를 챙기면서 실리에서는 앞서 나간다. 대신 흙을 잡은 이세돌은 힘을 비축한다. 때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판보다는 전체 10번기의 기세를 잡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다. 101로 눈목절을 두자 흙도 지지 않고 눈목절을 둔다. 구리의 눈목자도 약간 지나친 감이 있지만 흙도 마찬가지다. 구리가 3으로 또다시 눈목자로 붙여온다. 이세돌에게는 기분 나쁜 자리다. 5하귀 160은 구리의 전략을 말해준다. 초반에 최대한 벌어두려는 구리다. 구리의 투석 문로. 하지만 이세돌은 응수하는 대신 흙, 과감히 선제 공격에 나선다. 그 결과 102점이 잡히면서 구리의 시도는 손해로 돌아간다. 쟁쟁한 승부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판의 형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구리가 160 대신 이처럼 두었으면 어땠을까? 밀어서 흙을 끊어버렸다면 중앙 100이 안정되는 건 물론 하변부터 뻗어나온 흙대발을 마음 편하게 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중반 이후는 이세돌의 흐름. 구리가 복잡하게 바둑을 엮어가지만 재역전은 무리다. 승부처에서 상대방의 수를 거스르는 탁월한 직감. 이세돌이 가장 중요한 1국을 승리하며 기세 싸움에서 앞서 나간다. 이건 어때? 모르겠어. 10번기가 모두 생중계될 만큼 중국의 관심은 뜨겁다. 복귀를 잠시 중단하고 이세돌과 구리가 공개 해설에 나선다. 1국을 이세돌에게 내줬지만 구리는 아직 여유롭다. 반대로 이세돌은 1국을 승리했지만 못내 아쉽다. 그가 원하는 것은 승리뿐만이 아니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완벽한 기보를 얻고 싶다. 대국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승부 이기고 지고 또 뭐 내용을 이렇게 별개로 특히 이런 10번기 같이 중요한데 그걸 별개로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로 봐야지. 10번기는 1국부터 10국까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대국을 한다. 2국은 중국 핑후에서 열렸다. 10번기의 발원지에서 열리는 2국은 의미가 깊다. 대국장으로 가는 차 안, 책을 읽다가 잠시 눈을 붙인다. 천하를 건 승부 앞에서는 그저 마음을 달래줄 책 한 권이면 족하다. 이세돌은 2국을 앞두고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매년 초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세돌인데 1국에서는 긴 머리카락을 고수했다.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머리가 길면은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아무래도 중요한 시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2월에 자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깎아야만 한 10월 달쯤 되면 아주 길고 그래서 힘이 날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에서 자르지 않았나. 예. 바둑 국가대표 코치 김성용 구단이 떠오르는 신예 안성준과 신민준을 대동하여 10번기를 찾았다. 세돌 구단 얼굴 보니까 뭐 좋더만. 방에 가봤더니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초조해하더라고. 대만과 일본의 여류 기사들도 10번기를 찾았다. 프로 기사나 바둑팬 할 거 없이 10번기의 순간을 담는 데 열중이다. 10번기는 분명 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일국과는 반대로 백이 실리에서 앞서 나간다. 삼귀생. 세 곳에서 귀를 차지한다. 그러자 구리의 흙이 좌하 일대에서 큰 모양을 형성한다. 백도를 끌어들여 공격하려 한다. 흙 45 구리의 마음이 급하다. 끼우는 노림이 한눈에 보인다. 참고도처럼 하변의 흙 모양을 일단 지켜뒀어야 한다. 그랬다면 백이 침투할 공간을 줄일 수 있었다. 이세돌은 구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다. 귀에 46으로 붙이자 미리 귀에 뒀던 한 점이 드디어 쓸모가 생겼다. 이세돌이 흑진영을 휘젓는다. 구리가 결국 끼우는 수를 두고야 만다. 참고도처럼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갔다면 좌변 백돌도 공격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과한 집착은 종종 화를 불러온다. 일국의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구리의 초조함이 승패를 가른다. 이세돌의 실책으로 잠시 판이 흔들리지만
구리의 끝내기 실수가 이어지며 이국 역시 이세돌이 승리했다. 이세돌이 먼저 2승을 거뒀다. 지금 구리는 어깨가 무겁다. 투병 중인 내웨이핑은 제자 구리를 위해 입회인을 자처했다. 한 수 한 수에 들끓는 언론들까지 가세한다. 구리의 부담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려면 이 정도의 짐쯤은 당연하지 않은가. 구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就是重视不是什么坏事情，但是呢，就说他就是过于重视了。怎么讲呢？你看他请了那个助手，还请了按摩师，专门给他按摩的按摩师，还有他把所有的他把其他的比赛都放弃了，就是说，就把自己放在一个就是只能赢不能输的这么个悬崖的边上，就把自己搞得很被动，压力非常大。而李世石呢，就是说。李世跟正常的那个情况一样，对吧？他还是正常的比赛，正常的什么生活，他没有任何的改变，所以他的心态反而比古里要好。 이번 대국에는 박정환, 김지석이 함께한다. 한국의 빅3가 한데 뭉쳤으니 마음은 든든하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벼랑 끝의 승부. 이세돌은 승부 직전의 압박감을 즐겨본다. 상변 쪽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쉽게 보기 어려운 수를 둔 건 구리다. 이세돌로서는 초반 실리가 크니 만족했을 것이다. 백은 우변 쪽에서 싸움의 실마리를 찾았다. 혼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세돌이 수일기를 착각했다. 절치부심한 구리가 자신의 스타일을 되찾았다. 드디어 161호 부친수가 좋다. 참고도처럼 흙 일로 잡으면 2점을 버린 듯이 보이지만 돌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양쪽에 맛을 남긴다. 구리 특유의 사석 작전이다. 참고도 이처럼 있는다면 넘어가는 수가 남아있다. 흙으로서는 어느 쪽이든 응수하기 까다롭다. 흙이 방향을 바꿔 귀에 수를 내려온다. 구리가 100, 106, 108로 흙돌을 잡으러 간다. 좌하기 흙돌이 100의 수중에 떨어졌다. 구리가 반생을 장악한다. 이세돌이 기회를 엿보지만 구리의 기세는 꺾을 수 없다. 후반 위기에도 침착하게 응수하며 삼국을 마무리 짓는다. 이세돌은 삼국 직전 초상부동산배와 출란배에서 구리를 만났다. 결과는 이세돌의 2연패. 그동안 지켜온 10번기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초상부동산배 때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덜 들어갔어요. 이미 1, 2국을 승리를 한 상황이었고 좀 같이 이렇게 뭔가 좀 구리구단이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2국 졌을 때 구리구단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구리구단이 표정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좀 호방한 스타일인데 2국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란배는 제가 좀 바둑이 좋았는데 또 역전패를 당했고요. 그게 다 초상부동산배의 그게 아닌가. 10번기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열리는 한판은 이세돌의 고향 신안에서 열린다. 이세돌은 사실 한국에서의 대국을 원하지 않았다. 자국 선수가 당연히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됐는데 오히려 부담감을 안겨주고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대 행사 그 팬 서비스를 한다고 쳐도요. 최소한 부담감은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령 어디 얘기를 한다,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이번엔 구리구단이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선수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사실 그것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두는 걸 원치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가적인 비보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때문에 대회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구리에게 3연패 중인 이세돌의 표정이 좋지 않다. 구리의 초반은 이세돌이 두려워할 만하다. 초반부터 크게 실리를 차지했다. 자기 모양에서 확실하게 집을 만들어 이세돌이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세돌이 64로 응수를 묻는다. 그 때문에 흑이 65로 자연스럽게 귀를 지키게 됐다. 흑이 스스로 귀에 사는 수를 없앤 것이 이 바둑을 비세에 빠지게 한다. 82는 평소 이세돌에게 나오지 않는 수다. 유리할 때조차도 잘 두지 않는 집을 크게 지키는 수가 나온다. 이세돌이 길을 잃은 느낌이다. 참고도처럼 상변의 흑을 압박하며 실리를 벌었어야 한다. 흑이 백집을 노린다면 3으로 반발하는 수까지 가능했었다. 흑이 83으로 날카롭게 붙이자 백은 숨이 막힌다.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백처럼 이세돌은 사국마저 내주게 된다. 이세돌은 자전 해설에서 매 대국마다 자신의 초반 포석을 후회한다. 구리가 가지고 있는 포석의 강점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더 완벽하고자 하는 이세돌의 열망이 이번에는 오히려 독이 된 느낌이다. 怎么说？我觉得每次跟明世九段下棋，从内心中都感觉很愉快吧啊，每盘棋都能学到很多的东西。应该说0比2落后，心情挺沮丧的啊，感觉这次不要输得太惨就行。虽然说最近这次这个比赛扳回2局啊，再加上别的比赛对李世九段4连胜，但是我觉得。从水平上来说的话应该我们俩应该是差不多的啊，可能怎么说呢？可能就3月份那盘招商地产他输给我后，可能运气和气势上有所转变嘛怎么说？后面的比赛我觉得还会很艰苦，我觉得我们还得加油。 구리와 니정건 회장, 중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바뀌다. 이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천하의 주인은 아직 그 향방을 알 수 없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과 열매가 좋고 깊은 물은 마르지 않으니 바다로 흘러간다. 오국이 열리는 샹그릴라. 설산의 숨막히게 매혹적인 풍경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산병이 10번기를 덮쳐온다. 이세돌은 샹그릴라에 하루 일찍 도착해 대국전 행사도 불참했다. 샹그릴라 그쪽에서는 저는 참가를 안 했어요. 부대 행사를 전혀 참가 안 했는데 구리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흔히 말하는 좀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산지대에서 뭔가 좀 피곤한 그런 행사가 많았다는 거는 그것은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강렬한 바람소리가 귀를 마비시킨다. 이곳 샹그릴라에서 어느 쪽으로든 추는 기울어진다. 초반은 포석에 강한 구리의 재능이 빛나는 시간이다. 이세돌이 우변에 뛰어든 백돌을 공격했으나 실패하며 또 한 번의 포석 실패를 맛본다. 하지만 상대방의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이세돌이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수일까? 38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실말이다. 백이 38로 두면 큰 곳이니 응수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세돌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비틀어간다. 73까지 바꿔치기가 된다. 하변을 내주고 백 넉점을 제압하며 좌변을 얻는다. 79는 이세돌의 나쁜 컨디션이 보이는 듯하다. 하수에 마늘모가 나왔다.
어려운 바둑으로 치닫는다. 116에 117로 받은 수는 10번기 전체를 건수라고 해도 좋겠다. 한 집을 이득 보기 위해 패를 유도한다. 무섭도록 과감한 결정이다. 하지만 구리는 두 번의 패를 모두 놓친다. 참고도에서 122는 한 번 더 패를 들어가야 했다. 좌변에서 100으로 먹여쳤다면 결국 중앙 100 날일자까지 100의 완벽한 승리였을 것이다. 128에서는 두 번째 참고도처럼 계속 패를 했어야 한다. 패감이 부족한 흑을 밀어붙였다면 오국의 승자는 구리였을 것이다. 이세돌과 구리 모두 컨디션은 좋지 않다. 아쉬운 수들 때문에 그들의 복귀는 끝없이 길어진다. 4연승의 기세를 놓친 것은 단지 구리의 컨디션 때문일까? 이세돌은 이 대국의 전력을 미리 준비해왔다. 둘의 기량은 비슷하지만 10번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세돌이다. 오국에서의 승리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오국을 치면 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또 고산지대 구리구단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큰 대국을 고산지대 분단 그 압박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초산부동산배의 그 후에 두기 전에 그 한 달, 정말 그 시간은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국은 두 달 만에 중국 로안에서 열렸다. 부담되던 5국을 승리한 이세돌은 여유로워 보인다. 이번엔 절친한 염정훈과 박승철이 함께해 더욱 편하다. 공항에서 버스로 또 5시간, 먼 길이다. 하지만 팬들의 환대에 고단함이 잠시 잊혀진다. 지역색이 드러나는 행사가 이국적이다. 미장관 회장의 바둑사랑은 대단하다. 따로 수행원도 두지 않은 채로 모든 일정을 이세돌, 구리와 함께했다. 10번기의 스폰서가 아닌 열렬한 팬의 입장에서 말이다. 이세돌은 오늘도 실험적인 포석을 둔다. 하지만 구리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출발은 역시나 흑이 기분 좋았다. 31까지 크게 실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구리는 마음이 급하다. 흑 45로 한 칸 더 파고 들어간 것이 성급했다. 차라리 안전하게 막아두고 좌상귀를 씌웠어야 한다. 구리에게 실리를 내주고 나자 오히려 이세돌의 굳은 어깨가 풀렸다. 이세돌이 46, 48 두 점을 과감하게 버린다. 돌을 버리는 것은 구리의 특기인데 오늘은 이세돌에게서 나온다. 덕분에 우화귀의 흙집을 깨고 선수를 차지한다. 구리의 157은 6국을 결정짓는 한 수. 참고도처럼 막았다면 100이 잡으러 갔을 때 15로 붙이는 수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미리 젖혀버리는 통에 사활의 급소를 100에게 헌납한다. 절호의 기회에서의 구리의 완착, 이세돌의 승리다. 국제2의 관계로 인해 티벳의 대국은 보도가 제한됐다. 샹그릴라보다 더 높은 곳, 티벳. 고도의 도시에서 이세돌과 구리는 지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하귀와 좌하귀에서 초반 바꿔치기가 일어났다. 이세돌은 또다시 실리 쟁탈전에서 한 발 뒤처지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맨다. 구리가 살짝 유리한 형세. 96으로 지킨 게 불만이다. 구리는 대마가 불안해서 지켰겠지만 참고도처럼 좌상귀로 밀고 들어갔다면 실리에서 앞섰을 것이다. 120, 122로 중앙 한 점을 살리지 않은 게 7국의 패인. 역습했다면 흑이 곤란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행마다. 참고도처럼 일로 나갔다면 흑이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보통 놓치지 않을 수인데 구리의 감각이 좋지 않다. 흑에게 찬스를 허용하며 이어 착각까지 겹쳐 허무하게 바둑이 마무리된다. 5, 6, 7국 모두 공교롭게도 오지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이세돌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세돌의 유연한 바둑이 환경의 악조건과 컨디션의 난조를 뛰어넘은 결과다. 며칠 전에 가갖고 작업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대국 장소를 아무래도 그곳은 좀 힘들지 않았나. 좀 대국 장소 선택이 좋지 않았다. 이세돌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
10번기의 끝을 향해 달린다. 팔국은 구리의 고향 충칭에서 열린다. 시합을 얼마 앞두고 서브 스폰서를 잃었다. 이번에는 중국 현지 생중계도 없다. 10번기의 열기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중국에는 패배의 기운이 엄습했다. 구리가 왔다. 작은 환호가 일지만 지금까지와 비교하자면 뒷맛이 씁쓸하다. 그들은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구리는 여전히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우정을 잠시 접어둔 승부사다. 그때는 그럴 수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뭐 5대2라 그러면 뭐 이미 사실상 승부는 거의 뭐 저도 구리구단에게 그렇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구리의 고향인 만큼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도 대국장을 찾았다. 구리의 가족과 함께하는 구리의 고향. 이세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겨주는 것이 사실 편한 거예요. 괜히 뭐 한 판 치고 뭐 6대3을 끝났는데 뭐 6대4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옳지가 않거든요. 그건 5대5가 되는 건 제가 원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건 끝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벼랑 끝 승부. 드디어 이세돌이 앞서 나간다. 귀에서 41호 둔수가 이세돌의 묘수. 초반부터 거침없는 이세돌이다. 8구까지 통틀어 유일하게 초반 우세를 잡은 바둑. 하지만 사선에 물린 구리도 물러설 수는 없다. 50일은 구리다운 감각이다. 상대방이 강하면 보통은 날일자로 달아나는데 구리는 한 칸 더 눈목자로 간다. 약간의 차이지만 전혀 다른 바둑이 된다. 186은 실착, 흑이 이어졌다. 백좌병과 석점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참고도처럼 됐다면 좌변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좋았다. 192에 구리는 흑 93으로 반발한다. 싸우지 말고 참고도처럼 흑 1로 받아뒀다면 어땠을까? 189는 10번기의 마지막 찬스였다. (198로) 밀고 들어가는 일선의 묘수가 남아있었는데 구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구리가 마지막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10번기는 8국이 아닌 10국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이제 가장 저한테 프로기사, 동료 기사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사실상 끝났어요. 나중에는 질래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2시 반인가까지 좁혀졌지 않습니까? 사실 반면으로도 제가 많이 이겼거든요. 너 왜 그렇게 뒀냐? 근데 그게 마지막 판에 그렇게 좀 허무하던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구리구단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에는 좀 의도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8국의 시작 전 중국은 이미 구리를 포기했다. 구리의 고향인 충칭에서마저도 스폰서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구리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것이다. 8국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구리와 리장건 회장 둘뿐이었다. 중국이 10번기의 승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리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기분이 뭐 남다른 것 같아요. 세계대회 우승은 뭐 몇 번 했었지만 이런 건 10번기라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건데 거기서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뭐 특별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기쁘다는 건데 좀 아주 특별히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10번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 지금은 좀 이르고요. 이 승부의 의미를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앞으로 구리구단이나 저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2013년은 중국 바둑이 맹위를 떨쳤다. 한국은 마지막 보루였던 삼성화재배에서 이세돌이 패하며 무관의 치욕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2014년 10번기가 끝나고 난 뒤 세계 바둑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김지석이 삼성화재배 우승을 하며
한국은 2년 만에 세계대회 타이틀을 되찾았고 7년 동안 우승컵을 가져오지 못했던 LG배에서 박정환과 김지석이 결승에 진출하며 한국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국 바둑의 변화를 주도하는 한 축은 국가대표다.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신설된 국가대표는 공동 연구와 훈련을 통해 한국 바둑의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가대표의 연구가 쌓이고 모여 미래 한국 바둑의 바탕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최근의 한국 바둑의 선전은 국가대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10번기다. 국가대표가 외적으로 한국 바둑을 이끌어 나간다면 정신적으로 한국 바둑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세돌이다. 그의 10번기는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10번기에서 시작된 바람이 세계 바둑의 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세돌은 10번기 이후 국내 최대 기전인 레츠런 파크배에서 우승하며 2015년 세계 타이틀 복귀를 예고했으며 구리도 같은 날 출란배 준결승전에서 삼성화재배 우승자 김지석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내년이 제 바둑 인생에 정말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10번기 때문에 세계대회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아쉽게 진 게 삼성화재배. 또 바둑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삼성화재배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지 나머지 대회는 사실 집중할 도 없었고 질 수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은 틀리거든요. 내년에 아마 세계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가 아닌 우승을 못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작은 분명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였다. 천하를 갖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매번 반상 앞에 앉아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이세돌은 깨달았다. 10번기는 이기는 것만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수많은 이들을 웃고 올리는 10번기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는 가장 특별했다. 1인자는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10번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호적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0번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세돌과 구리,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세돌에게도 구리에게도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세돌의 10번기가 아니라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다. 10번기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 바둑 인생의 일부는 끝났다. 이제 2부 시작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술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눠야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와 또 10번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예.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는 끝났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화를 위한 도전자다.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10번기는 또다시 부활할 것이다.